아이템과 시스템과 노하우를 그 사람한테 장착을 시켜서 장사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창표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세계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 시대죠.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답 없는 분들도 많지만,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재미나게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요즘 시대가 프랜차이즈 사업하기 좋은 또 환경도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프랜차이즈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또 이용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을 이용해서 몇 호 점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종용하는 세력들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도 좋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하게 됐는데, 제 경험담이니까 그냥 재미로, 옛날 얘기니까 그냥 그 정도만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겨울에,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적으로 15개 정도 가맹점을 출점했을 때예요. 근데 15개를 뭐 어떻게 출점을 했다, 사실 이 얘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겨울이었고 저는 테이크아웃 치킨 브랜드를 했었고, 근데 그날따라 좀 날씨가 대하게 을씨년스럽고 왠지 깨림칙한 기분이 들었는데, 갑자기 회사 문을 좀 과격하게 차고 강하게 열리면서 우르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단 말이죠. 다 점주들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본 적도 처음이었고, 당시 어렵게 사무실을 마련했을 때여가지고 뭐 넓은 사무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꽉 찼겠죠. 근데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장사가 지금 안 되는데 본사는 뭘 하냐는 거예요. 지원책을 얘기해야 되고 본사가 뭐 어떻게 해서 살리겠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아찔했습니다. 그 15명의 사람들, 그분들 다 제가 처음부터 만나고 상담하고 점포 찾아주고 계약해주고 그 가게 앞에서 며칠 동안 전단지도 뿌려주고 그렇게 인연이 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마다 잘 부탁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는 그 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그 여자 후배도 한 명 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시원찮다고 자기가 좀 생업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정말 사정사정해서 어거지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차려준, 그렇게 해서 오픈한 가게도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고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점주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분들이 다 처음에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인테리어 수익, 개설 수익,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회사가 겸손하게 창업 비용을 해야지 그나마 선택이라도 받는 거지, 가맹비, 로열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안 받고 버텨보자 하고, 그 시작 단계 가맹점주들을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안 받았죠. 물류 수익,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안 죽을 만큼만 받고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지금 쳐들어와서 15명의 그분들이 사나운 눈빛으로 저를 쪼아보는데, 이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다 우리 치킨이 자기가 먹어본 치킨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쌍따봉을 외치던 분들이었고, 우리 치킨 원유 원가가, 공급 가격이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훨씬 더 싸다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서 선택한 분들이었고, 우리 창업 비용이 개인이 차린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창업 비용이라는 걸 알던 분이셨고,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게 할까? 직접 매장 찾아다니고, 복비 아껴주겠다고 직거래 사인시키고, 인테리어 비용 조금이라도 아끼겠다고 목공사 해야 될 것들 그냥 카운터에 쓸만한 가구, 어떤 가구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줬었고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그 자리 장사 잘 되게 하겠다고 허구한 날 아파트 분유원실 가가지고 전단 좀 끼워다 차고, 그 협상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마음 상태가 힘들었겠죠. 근데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도 있고 배가 고프면 빵을 훔친다는 말도 있죠. 그 생계가 어려워서 지금 가장 약한 부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가장 만만한 힘없는 본사를 공격했던 겁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이런 거는 그 당시에도 갑질을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있었죠. 가맹점주는 어쨌든 자기들과의 공통 상생의 이익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매뉴얼까지 있는 회사들 많죠. 그때도 있었습니다. 휘어잡지 못하면 가맹본부가 흔들리는데, 그런 회사들도 있고, 물론 인성이 처음부터 글러먹은 회사들도 있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초보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들 대부분이 착해요. 자신들이 했던 고생한 것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덜 겪게 하려고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대부분 착했어요. 나름 자기 노하우도 있고 자기 장사에는 다 도통한 사람들이었고요. 나름 그 사람들 살리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단순히 아이템을 전수해주고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게 아니라 가맹점을 살려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 가맹점이 어쨌든 본사를 믿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책임이라는 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사람 인생 하나 책임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초보 창업자들이 한 그 가게를 살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랑 뭐 오랫동안 싸웠던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생판 남아니에요. 그 남과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살아온 방식과 살아온 태도도 다른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지금 내가 책임져야 된다? 시스템, 매뉴얼이 있으면 된다? 진짜 그런 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하는 거하고 걔가 잘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고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교재 가지고 한다고 성적이 똑같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따라가는 아이도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책임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사실 분명히 자신은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 맛과 시스템에 이 정도 투자 비용 들여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확신.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책임지는 문제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프랜차이즈 본연의 이 책임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그 쳐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죽일 듯이 미웠지만 배신감이 들고 오히려 내가 죄인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싸울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사람을 써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은 또 한계가 있어요. 해보기 전엔 몰라요. 그 사람 하나하나 관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면 당시에는 제가 거의 봉급이 없이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150만 원이나 책정인가 하고, 그러니까 뽑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보다 봉급 높은 직원들을 계속해서 뽑으면서 그냥 돌려막기 하면서 현금 들어오는 걸로 다 막으면서 산 겁니다. 수익이라는 게 초창기 프랜차이즈사가 없잖아요. 근데 나가는 고정비라는 건 확실하게 있죠. 본사는 아직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많아요. 자기 창업 비용 없다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그따위로 했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자기 창업 비용 없다고 그런 자리 들어가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테이크아웃 가게라고 열었는데 한겨울 눈 내리고 한파인데 사람이 안 다니는데 어떻게 장사가 될 수 있을 거며, 배달을 하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배달 위험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같이 합의 본 것도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당시 그때 그 상황에서 다 같이 알고 나머지 부분을 함께 채우자고 했던 그 약속들은 온데간데 없고 술 먹고 문자 폭탄이 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카톡이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가맹점은 뭐 죽어나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 너는 뭐 이런 거 사업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와요. 이런 문자를 보고 하면은 저도 화딱지가 나니까 바로 전화를 하죠. 11시 12시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또 안 받아요. 그럼 다시 또 문자가 와. 넌 전화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안 겪을까요? 그 이상도 있는데 거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물론 인정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었고 너무 경험이 없었고 패기만 넘쳤죠. 누구한테 지는 거 정말 싫어했었던 어렸을 때였죠. 하지만 그 뒤에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고 11년 동안 한 450개에서 500개 사이 되는 가맹점을 출점을 시키면서 제가 출점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사람이 제일 어렵다.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시스템이 좋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맛이 좋고 가성비가 좋고 남들보다 내 아이템이 뛰어나서 내 브랜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관리, 점주 관리, 그 사람들 케어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를 오픈시키고 그리고 회사를 정리를 했을 때도 절실하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특히 창업을 꿈꾸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것만이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창풀에서 지난 2년 동안 지금 100여 개 이상 오픈을 시켰는데 제가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해주는 창업 아니에요. 당신의 창업입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창풀은 당신이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당신 입장에서 뭔가를 도와주는 도움일 뿐인 거고, 모든 과정, 모든 결과가 다 오롯이 당신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설령 아이템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시스템이 별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의 매장은 반드시 개선됩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그래요.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가 부모 경험이 처음이라도 아이를 책임지죠. 어떻게 하면 잘 크게 할까? 처음엔 미숙하지만 기어이 그 아이를 책임감 있게 키워냅니다. 책임감이라는 거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없이 장사하는 사람, 그저 그 누구에게 안겨서 누구에게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화하지도 못하고 그저 남 탓을 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프랜차이즈를 꿈꾸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자신이 선택을 했으면서도 후회하고 남 탓하고, 급기야는 본사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매달리고, 그런 마음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될지 몰라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직장인 때 느꼈던 부담하고 장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도 본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그 주변 누구보다 당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사셨을 거고요. 그 결과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자신감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거죠. 근데 앞으로 당신이 맞닥뜨릴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들을 한번 경험도 안 해보고 만나보지도 않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바로 덜컥한다? 1년 정도 직영 좀 했으니까 바로 그 뒤에 프랜차이즈 할 수 있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을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창풀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이 전수 창업 형태로 남을 진짜 순수하게 한번 도와줘 보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시켜주는 입장에서 하나라도 오픈을 한번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책임진다는 말 빼고 그저 내 형제, 가족들, 친구들 오픈시켜주듯이 한번 해줘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 말고 그냥 살 수 있게끔 세팅해주겠다,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민낯, 그 초보 창업자들의 쌩얼을 알게 되고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맛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그 모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 문제구나,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극도의 피로함, 극단의 스트레스, 그 사람 관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 관리를 떠나서 그 사람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먼저 책임 없이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얼어 죽냐면 영상 5도에 얼어 죽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얼어 죽지 않는 사람이 영상 5도에 왜 죽을까요? 사람이라는 건 체력과 정신력이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영상 5도 정도에 되면 그때부터는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사업가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체력 좋고 의지 넘치고 열정 넘치고 강단 있게 야무지게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했다가 좌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겪어야 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언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본사 탓이고, 장사 잘 되면 초창기 개국공신 노릇하고, 장사 안 되면 시스템이 없고 지원책이 없고 죽일 놈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결과론적인 프랜차이즈 성공 스토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 떼버리고 그냥 남을 창업시키는 걸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과연 남을 생존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적합한가? 이거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무게감을 먼저 느껴봐야 돼요. 지금 힘이 넘치고 있고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지금 나를 따르는 팀원들도 있는 것 같고 힘들다라는 걸 예상을 하겠지만 그 무게감은 알지 못합니다. 그 무게감은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정말 많고요. 그 무게감을 느껴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거야, 이러면 그때 프랜차이즈 사업 하세요. 아이템과 시스템과 노하우를 그 사람한테 장착을 시켜서 장사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생존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케어하는 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 이 경험이 먼저여야만 합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 있죠. 그게 먼저 수반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이건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합니다. 혹시라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남을 돕는, 이런 생존을 시키는 이런 전수 창업의 형태로 창업을 시키면서 브랜드 개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창풀 카페에 오시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오셔서 이 사람들을 오픈시킨 듯 이런 과정들이 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무게감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시고 그 다음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